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가당TV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유튜브 노가당 채널의 구독자 두 분, 대우건설에 합격하신 저희 여성 구독자분, 그리고 롯데건설에 합격하신 남성 구독자분, 이 두 분 다 저와 함께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바로 좋은 결과를 얻으신 분들인데요. 이 두 분께서 보내주신 합격 수기,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의 합격 수기에 대해서 오늘 함께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좋은 얘기를 많이 적어주셨고, 그리고 제가 따로 진행하고 있는 코멘토 컨설팅에서도 이 내용들을 몇 분께 어떤 합격 수기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공유를 해드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내용들이 제 채널을 구독을 하시는 분들께서 직접 가장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오늘 이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대우건설에 합격을 하신 분, 멘토님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컨설팅을 받았던 땡땡땡입니다. 자,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대우건설에 신입으로 들어가게 되어 후기를 남기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세션을 진행하면서 제가 강조할 수 있는 저의 강점과 저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경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자소서를 작성을 하고 면접으로 이끌어 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 어떤 역량이 필요하고 그 역량이 내가 가진 어떤 강점과 연결이 되는지만 찾을 수 있다면 사실 자소서든 면접이든 내가 원하는 대로 방향을 쉽게 이끌어 갈 수 있다,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산업에 대해서 얕게 알고 있었는데 멘토님의 수업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평소에 올려주시는 건설업 관련 용어들과 자소서 강조, 키워드 같은 부분들이 면접 때 너무나도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후기 정말 남기고 싶었는데 이렇게 남길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네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어쨌든 후기를 남겨주셨기 때문에 제가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언급을 해주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이 이번에 면접을 보면서 느낀 점인데요. 멘토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영어 스피킹 성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토익은 기간이 만료되었고 타 건설자 면접 최종 탈락 후 오픽을 IM2에서 IH로 올려 도전을 하였는데 서류 합격률이 올라간다는 것을 확연하게 느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스펙 중에서 더 이상 올릴 수 있는 거라고는 사실 영어 성적밖에 없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한 두세 달 정도 뒤부터 내가 공채로 지원을 할 거다, 그 사이에 학점을 올리거나 자격증을 하나 더 딴다는 것은 사실 시간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건 영어 성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영어 성적에서 멈추면 되나요? 라고 얘기하시지만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리는 게 토스는 8, 오픽은 어드밴스드 로우까지 따시고 멈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정답입니다. 오픽 같은 경우도 보통 입사하시는 분들의 평균 성적이 IH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H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게 안정권에 있는 성적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가 면접 질문 중 경험과 관련된 질문은 이 사람이 회사에서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느꼈습니다. 팀 프로젝트 경험, 갈등 상황을 어떻게 풀었는지, 상대방을 설득할 때 어떤 방식으로 설득을 했는지 등 협업과 관련된 경험을 중점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굳이 내가 어떤 인턴 경험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학교에서 경험했던 어떤 프로젝트 단위 어떤 과제, 조별과제 수행 경험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내가 자소서에 적어내려고 하면은 충분히 그 스토리를 뽑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험치가 과연 내가 회사에 입사했을 때 내가 맡게 되는 업무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만 잘 링크를 해내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치는 다 쓸 수 있는 경험치다. 많은 분들이 저는 자소서에 적을 게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본인이 못 찾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자소서에 적을 수 있을 만큼의 경험치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경험치를 어떤 역량에 링크를 시키는지가 가장 중요한 과정인데,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사실 이제 컨설팅도 받으시고 그리고 유튜브 채널도 구독을 해주시는 거겠죠. 자, 세 번째가 기업에 정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어필하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건설 산업을 공부하면서 기업에 대한 분석도 놓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내가 지원하는 회사에서 최근에 완공했던 시설물이라든가 어떤 수행을 완료한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는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DLENC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지었던 국회의사당이라든가 세종문화예술회관, 그리고 최근에 좀 문제가 됐었던 평택대교라든가 이런 것들, 최근에 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회사가 좀 주목을 받았던 건들에 대한 어떤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지를 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현대건설 같은 경우가 그래요. 둔촌 재건축 같은 현장이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많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왜 아직 분양이 안 돼? 라고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냐하면 건축적으로 지원을 하시는 분들은 둔촌 재건축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축지를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4번이 최근 면접을 다니면서 4차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많이 물어본다는 것을 체감하였습니다. 특히 저희 경우에는 노가당 채널에서 설명해 주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T 제가 한번 영상을 올려드렸죠. 에 대한 공부를 따로 했던 것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스마트 컨스트럭션이라는 게 저희가 뭐 로봇을 이용해 가지고 뭐 로봇 개를 만들어서 뭐 밀폐 공간에 집어넣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스마트 컨스트럭션이라고 하는 거는 4차 산업, 즉 IT에 어떤 기반을 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프로세스도 진행을 하고 설계도 하고 시공도 하고 공정관리도 하고 품질 관리도 하고 안전관리도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지, 뭐 로봇을 쓰고 하늘에다가 드론을 날리고 뭐 이런 것들이 스마트 컨스트럭션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드렸던 게 바로 DT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자, 5번이 면접 가기 전에 자신의 경험담을 쭉 한번 정리해보는 것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는 노션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키워드별로 경험을 정리하고 경험에서 내가 어필할 수 있는 강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고 결정적으로 저에게 자신감을 불어넣는 계기로 작용하였습니다. 멘토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후배 엔지니어로 협업에서도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한번 입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롯데건설에 합격하신 분의 후기입니다. 자, 1번이 노가당님과의 2시간 컨설팅은 단순히 학부생으로서의 지식이 아닌 실무자로서 가질 수 있는 생각을 갖출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2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최대한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공직원으로서 갖춰야 되는 어떤 기술적인 공법에 대한 이해 이런 것보다는 뭡니까? 저희가 공채직원을 뽑는 거예요. 공채직원을. 다만 뽑는 직군 자체가 뭐 건축 시공, 뭐 건축 설계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공채직원으로서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 회사의 사업 방향, 회사가 원하는 것, 인재상 이런 것들을 최대한 집중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컨설팅 과정에서 노가당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 일부를 차용한다는 말은 뭐죠? 예, 제가 했던 말을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대로 스스로도 무관하다. 그대로 면접 때 가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예문이나 예시 문장들을 그대로 얘기하시면 아마 면접관들이 한바구음을 지으면서 바로 합격 판정을 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그런 문장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차용하여 자소서와 면접에서 활용하여 면접관님께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2번 최근 서류 전형은 정량적인 스펙을 넘긴다면 자소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스펙은 정말 특출나다고 할 수 없는 스펙이지만 노가당님의 자소서 첨삭과 컨설팅을 통해 회사의 전반적인 사업 방향과 해당 직무 특성을 정확히 이해한 후 작성하여 서류에 통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요 말씀은 결국은 제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들은 뭐죠? 회사에 대한 특징,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강점, 그리고 직무에서 필요한 역량, 요 세 가지를 제가 항상 연결을 시켜드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컨설팅을 받으시지만 그 어떤 분도 같은 내용으로 제가 컨설팅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늘 다른 내용으로 컨설팅이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범위 내에서 각각이 갖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성공 포인트라든가 아니면 역량에 필요한 강점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짚어드리고 그걸 잘 링크해서 자소서와 면접 때 풀어내셨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이 저는 학부 시절에 진행한 팀 프로젝트 외에 인턴이나 공모전 등의 경험이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학부 시절에 진행한 팀 프로젝트 경험만으로도 충분히 자소서에 녹여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단순히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경험을 나열하는 것이 아닌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지식이나 경험을 어떻게 지원 직무에 적용하고 녹여낼 수 있을지 오랫동안 고민했던 것이 자소서뿐만 아니라 면접에서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앞에 대우건설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엄청나게 뭔가 큰 경험치를 찾으려고 자꾸 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앞에 분께서 얘기하셨던 내가 경험했던 어떤 경험치에 대한 키워드를 다 나열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안에서 내가 필요한 역량을 골라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4번은 면접은 발표가 아니라 면접관님의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제가 면접은 뭐라고 했죠? 소개팅이라고 했죠. 소개팅. 애프터 신청을 받으려면 상대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서 나에 대한 호감을 가지도록 하는 게 바로 소개팅의 목적입니다. 결국은 면접이라는 거는 뭡니까? 자소서라고 하는 어떤 서면을 통해 가지고 나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도록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다. 최근 면접의 트렌드가 압박 면접보다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면접을 진행하여 지원자의 능력을 최대로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는 회사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저는 면접에서 면접관님과 이야기를 나눈다는 마음가짐으로 제 경험이 기반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정도의 어떤 애티튜드로 면접을 보려면 준비가 확실히 된 거예요. 면접에 들어갈 때 불안감이 없는 상태로 들어가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듯이 면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이 회사에 대해서, 그리고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최근에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조차, 그러니까 면접관들이 최근에 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내가 이해를 한다면 사실 면접에 들어갈 때 전혀 불안감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시죠. 면접 들어가고 나오는데 전혀 겁이 안 났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늘상 좋은 경험 결과를 얻으신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합격 수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대우, 롯데 2022년 3년에도 공채를 통해 가지고 신입사원을 채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롯데건설 앞으로 엄청나게 뽑을 거예요. 저희 구독자님들도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인도네시아로 팍 들어가는 이 시점에서 롯데건설의 입사 기회를 한 번에 잡으시기를 제가 여기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